His condition worsens. We must act. Please save him. He is all I have. We will do all we can. 내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아닙니다, 대감 제발 변명은 필요 없다. 살려주십시오. 1469년 음력 12월 28일 한겨울의 경복궁. 조선의 8번째 임금 예종이 숨을 거둡니다. 나이 겨우 20살.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망 이틀 뒤 시신을 염습하던 중 예종의 몸이 변색된 겁니다. 한겨울에 부패할 리 없는 시신이 변색됐다? 이건 약물 중독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보고에 대해 대왕 대비 정의왕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예종이 숨을 거둔 바로 그날, 보통은 나흘에서 엿새를 기다리는 왕위 계승이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결정됩니다. 그것도 예종의 아들이 아니라 왕위 계승 서열 3위에 불과한 13살 소년에게. 훗날 조선의 9번째 왕, 성종이 되는 자을산군에게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의 설계자, 3명의 왕의 장인, 그리고 조선 건국 이래 가장 거대한 권력을 쥐었던 남자. 한명회.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올린 성종에 의해 한명회는 결국 몰락하게 되니까요. 오늘은 예종의 미스터리한 죽음부터 성종의 즉위, 그리고 한명회의 몰락까지 조선 왕실 최대의 권력 게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예종이 어떤 상황에서 왕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종의 아버지는 세조입니다.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조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군주 중 하나죠. 세조에게는 원래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 의경세자,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예종입니다. 그런데 의경세자와 예종은 나이 차이가 무려 12살이나 됩니다. 원래라면 형인 의경세자가 왕위를 이어야 했지만 의경세자는 1457년 20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자의 자리는 당시 8살에 불과했던 둘째 예종에게 돌아갑니다.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예종은 아버지 세조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합니다. 예종에게 수렴 청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그의 나이가 거의 성년이었고 조선에서 아직 수렴 청정의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종은 원상인 한명회, 신숙주 등 노련한 대신들의 그물 속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젊은 왕 예종 앞에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종을 그저 짧게 재위한 완, 별다른 업적 없이 죽은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들여다보면 예종은 생각보다 훨씬 강단 있는 군주였습니다. 예종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뭐였을까요? 바로 남이장군 사건입니다. 남이장군은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젊은 무장이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병조판서까지 오른 인물이죠. 세조는 남이와 구성군 이준, 유자광 같은 젊은 인재들을 발탁해 훈구 원로들을 견제할 신진 세력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즉위하자 유자광이 남이를 고발합니다. 남이가 지은 시에 미평국, 즉 나라를 아직 평정하지 못했으지라는 구절을 미득국,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으니로 바꿔서 보고한 겁니다. 역모의 증거라는 거죠. 이 고변으로 남이는 체포되고 결국 처형당합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한명회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남이는 사실 한명회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남이가 예종에게 한명회가 신의 집에 와서 적자를 세우는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난을 꾀하는 것이라고 보고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남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이가 숙청된 거죠. 이게 과연 정사를 보지 못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28일, 예종은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예종의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피부병을 앓았고 족질이라 불리는 고질병에 시달렸다는 기록이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기 직전까지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 예종의 시신 변색 문제입니다. 예종이 사망한 것은 음력 11월 28일, 양력으로는 1470년 1월 초입니다. 한겨울이죠. 그런데 사망 이틀 뒤 시신을 염습하는 과정에서 몸이 변색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한겨울에 시신이 부패해서 변색될 리가 없습니다. 시신 변색은 약물 중독 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정의왕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심드렁하게 대꾸하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렸습니다. 원상들도 어의 처벌을 주청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정희왕후가 어의 권찬 등을 오히려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세 번째 의문, 예종이 숨을 거둔 당일 새벽, 승정원에는 이미 8명의 원상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숙주, 한명회, 구치관, 최항, 홍윤성, 조성문, 윤자온, 김국광. 이들이 마치 예종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보통 왕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대신들이 모이기는 합니다만 8명이 새벽에 이미 집결해 있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의문, 예종의 유교, 즉 유언장 문제입니다. 왕이 죽을 때 남기는 유교에는 후사에 대한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종의 유교는 정의왕후와 한명회가 결탁해서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종에게는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4살에 불과했지만 적통으로 따지면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었죠. 또한 예종의 형인 의경세자의 큰아들 월산대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는 이들이 아닌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이 왕위를 잇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위 인물이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왜 자을산군이었을까요? 여기서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한명회에게는 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셋째 딸 장순왕후가 예종에게 시집갔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고 넷째 딸이 바로 자을산군의 아내 공혜왕후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명회는 예종의 장인이기도 했고 자을산군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두 왕의 장인이 된 인물, 그게 한명회입니다. 자을산군이 왕이 되면 한명회는 다시 한번 국왕의 장인이 됩니다. 반면 제한대군이 왕이 되면 한명회는 그저 전왕의 외척에 불과한 존재로 떨어집니다. 월산대군이 왕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명회의 입장에서는 자을산군이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겁니다. 정희왕후가 여기에 동의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한대군은 나이가 너무 어리고 총명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월산대군은 성격이 소극적이고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었죠. 반면 자을산군은 어리지만 영특하다는 평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평가들이 정말 객관적이었는지 아니면 한명회와 정희왕후의 정치적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종이 죽은 바로 그날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자을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보통 선왕이 죽으면 빈빈을 하면서 나흘에서 엿새 정도 기다렸다가 새 임금이 즉위했는데 이 전례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이 속도 자체가 사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런 가설을 제기합니다. 예종이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시작하자 기존 권력 세력이 위기를 느꼈을 수 있다. 예종이 남이의 경고처럼 한명회의 본색을 알아차리고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시작하면 한명회를 비롯한 원상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래서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역사에서 없는 증거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정황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독살이든 자연사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종의 죽음은 한명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을산군, 훗날의 성종은 이렇게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당시 조선에서 이런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도 2위도 아닌 3위가 왕이 되다니, 이 어린 왕을 대신해 누가 나라를 이끌었을까요? 바로 정희왕후의 수렴청정과 원상들의 국정 운영이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한명회는 원상이자 병조 겸판서로서 군권까지 장악합니다. 국왕의 장인이면서 원상이면서 군권을 쥔 자. 이 시점에서 한명회의 권력은 말 그대로 조선국 이래 최대에 달했습니다. 한명회의 인생을 잠시 되짚어 볼까요?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1415년에 태어난 한명회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과거에 계속 낙방합니다. 38살까지 별 볼 일 없는 궁지기 같은 말단 관리로 지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절친한 친구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선택이 훗날 한명회에게 두 번째로 국왕의 장인이라는 지위를 안겨주게 된 거죠. 성종이 즉위한 후 7년간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한명회가 원상으로서 실질적인 국정을 이끕니다. 이 기간 동안 한명회는 판의조사와 판병조사를 겸직하며 인사권과 군사권을 동시에 쥐었습니다. 세조 때도 이런 권력은 누려보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한명회는 자기가 어리고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을산군을 왕으로 밀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린 왕은 생각보다 훨씬 영민했습니다. 성종은 한명회의 그늘에서 자라면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배웠습니다. 정치 구단에게서 정치를 배운 셈이죠. 그리고 성인이 된 성종은 스승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1476년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성종의 친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성종의 나이 20살, 이제 자기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성종은 굉장히 현명한 전략을 세웁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를 한순간에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들을 견제할 세력을 키워나간 겁니다. 바로 살인파입니다. 성종은 김종직을 필두로 한 살인 세력을 중앙정계에 끌어들입니다. 성균관 출신의 젊고 패기 넘치는 유학자들,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이 학자들을 대간 사헌부 사관원 자리에 앉힌 겁니다. 살인파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즉위는 찬찬 신하가 왕위를 빼앗은 것이다. 단종의 죽음은 신하가 임금을 죽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가담한 공신 집단은 당연히 극복 대상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한명회는 조선 최대의 엽적 중 하나가 되는 셈. 물론 성종이 사림의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여 덕종이라 하고 자신의 정통성을 세운 성종의 입장에서 세조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왕위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림을 도구로 활용해서 훈구파를 견제하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종 12년 1481년에 압구정 사건입니다. 정자가 좁다고 해놓고 이제 무슨 소리냐. 내 뜻은 이 정자를 마땅히 헐어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까지 말합니다. 사신이 돌아가서 정자가 좋았다고 말하면 다음 사신도 그 다음 사신도 다 가려고 할 것이니 폐단이 생긴다는 논리였죠. 성종은 압구정이 아닌 제천정에서 잔치를 치르겠다고 결정합니다. 여기서 한명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항의한 겁니다. 아내가 병이 심해져서 제천정 잔치에도 못 가겠다고요.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습니다. 성종은 즉각 반격합니다. 언제는 아내가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명나라까지 굳이 갔더니 이번에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못 가겠다고? 속셈이 훤하다. 그리고 한명회의 직첩, 즉 관직 임명장을 거두어버립니다. 사실 이건 한명회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성종은 죄는 크지만 여러 조정의 원운이고 나에게도 구운이 있으니 라고 말하며 신변까지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운, 즉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은혜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한편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도 자녀를 낳지 못한 채 147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겨우 19이었죠. 이로써 한명회와 왕실을 잇는 혈연적 끈마저 끊어집니다. 공해왕후가 살아있을 때와 죽은 후의 한명회에 대한 대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후 살인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집니다. 주계부정 이심원 같은 인물은 세조 공신을 쓰지 말라는 상소까지 올립니다. 효령대군의 증손자임에도 살인의 편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성종은 훈구와 사림, 양쪽을 적절히 활용해 왕권을 강화하는 균형 전략을 구사합니다. 성종은 훈구파와 살인파를 양쪽에 놓고 균형을 잡으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한명회를 한순간에 제거하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서서히 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세련된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명회는 목숨은 보존했지만 권력은 잃었습니다. 누군가를 잔인하게 죽이지 않으면서도 권력에서 밀어내는 것. 이것이 성종의 정치적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종, 재위 14개월, 20살의 세상을 떠난 이 젊은 왕은 어쩌면 한명회와 훈구 세력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고 그저 운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그의 죽음이 한명회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성종에게는 왕위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에서 권력이란 이런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권세도 자신이 만든 구조에 의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왕을 만든 자가 왕에게 버림받고 왕을 만들어준 은혜가 오히려 멍해가 되는 것. 한명회의 일생은 바로 그 킹메이커의 역설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종의 죽음이 정말 자연사였는지 아니면 권력의 음모가 개입된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